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는 수출과 무역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간 미국, 중국, 일본에 편중되던 무역 형태는 이제 동남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경제가 급성장하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선점해 동남아를 새로운 한국의 무역 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무역이 아니라 한류와 문화 교류를 통해 동남아의 문화적 빗장을 먼저 여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전략이 효과를 거두기 시작해 인도네시아의 한류 열풍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이제는 인도네시아의 한글까지 침투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얼마나 인기가 높은지 인도네시아 어느 시골에 가도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하는 주민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 교육열도 남다릅니다. 인도네시아 4개 대학교에 한국어 학과가 생겼고 심지어 한국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한국어 학과는 경쟁률과 취업률이 높아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 4년제 한국어 학과가 생긴 지 올해로 15주년이나 됩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적도의 땅에 한국어가 뿌리내린 역사적 과정을 가르치고 있으며 나아가 인도네시아의 한글 확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인도네시아 최고 명문 국립인도네시아대에 한국어 문화학과가 문을 열었는데요. 그 당시엔 한국어 전공 교수가 없어서 초대 학과장은 중국어학과 교수가 맡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정원 28명에 불과한 한국어 학과에 1천여 명이 일지망으로 지원하는 등 한국어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국립인도네시아대 한국어 문화학과는 2019년 대입에서도 경쟁률 1위, 지난해엔 전국 모든 인문사학 과학 분야 학과 중에 7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어의 인기와 위상을 실감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학 관계자는 다른 학과 출신들은 졸업 후 평균 6에서 8개월 만에 취업하지만 한국어학과 학생은 대부분 졸업 2개월 후, 일부는 졸업 전에 직장을 구한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학교가 배출한 한국어 전공자는 약 400명에 달합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모교이자 명문대로 꼽히는 가자마다대는 2006년 한국학과를 설립하고 이듬해 개강했는데요. 이곳 역시 한국어 개방 강좌가 열리면 정원의 몇 배가 모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특강과 센터를 운영하는 대학도 현재 18곳에 이릅니다. 이처럼 교육계와 산업계에서 한국어의 인기가 뜨거워지자 급기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어를 고등학교 정규 과목으로 채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의 한국 사랑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런데 감염병 사태로 인해 한국 여행이 불가능해지자 인도네시아에서는 새로운 여행 방식까지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코리아 스탬프 투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가상 대리 여행 이벤트입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인플루언서가 대신 여행해주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신 여행을 가주는 것이 인기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 이벤트는 무려 1200여 명이 참가 신청을 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가운데 당첨자 30명이 한국에 가면 가장 가고 싶은 장소, 먹고 싶은 음식, 예전에 여행 갔을 때 가장 좋았던 곳을 적어냈는데요. 인도네시아인에게 인기 있는 한국인 유튜버가 당첨자들의 방문 희망 장소를 대신 여행한 뒤 2편의 동영상으로 제작해 지난달 SNS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동영상 첫 편에서 이들은 인천 월미도에서 디스코 팡팡을 타고 한류 드라마 도깨비에 나온 경기도 파주 카페에서 드라마 패러디를 한 뒤 서울 홍대에서 연예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편에서는 전망이 좋은 여의도 고층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향수 만들기 체험을 한 뒤 한강에서 요트를 타고 야경을 즐겼습니다. 동영상에는 인도네시아어 자막이 붙었는데요. 티저 영상 2편의 경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조회수가 2만 회를 넘겼고 본편의 조회수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문화의 힘을 통해 동남아 시장에서 경쟁국에 비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동남아로 넘어가는 동북아시아 하늘길까지 한국이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983년부터 운영되어 온 제주 남단의 항공회랑을 38년 만에 폐지하고 올해부터 대신할 새로운 항공로와 항공 관제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중국, 일본과 협상 끝에 제주 남단 항공회랑과 서울 동남아행 항로의 교차 구간 항공 관제를 한국이 맡기로 했습니다. 항공회랑은 항공기가 다니는 길로 특정 고도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제주 남단 항공회랑은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 아카라 지점에서 제주도 남쪽 우리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해 일본 후쿠에 섬을 연결하는 길이 519km, 폭 93km 구역입니다. 그동안에는 항공회랑과 서울 동남아행 항공교차 구간이 중국, 일본, 한국 3국이 달라 서울 상해 노선 간 관제 직통선이 설치되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구조로 운영돼 왔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한국과 동남아 지역을 지나는 3개 항로가 제주 남단
첨단 항공회랑을 교차하고 있어 문제는 더 커졌었습니다. 1983년 당시에는 일평균 항공량이 10대에 불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2019년 일평균 통행량이 580대가 이곳을 지나면서 노선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때문에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이 구간을 핫스팟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일은 2019년부터 워킹그룹을 구성해 항공회랑 정상화 방안을 협의했었습니다. 이번 합의로 동서와 남북 항공로 교차 지점에 있어 항공 안전에 우려가 컸던 일본 관제권역의 관제를 한국이 맡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 남쪽에서 동남아로 가는 항로는 한국이 관제하고 동남아 항로가 지나는 구간의 동서 방향 항공회랑은 일본이 관제하고 있는데 해당 구간의 항공회랑 관제권까지 한국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공 안전은 물론이며 한국과 동남아로 통하는 교통 수요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가운 소식은 또 있습니다. 한류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문화적 빗장이 열리자 최근에는 경제적 결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국이 신남방 정책의 핵심지인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와 인근 지역의 200만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따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이달 5일 2천억 원 규모의 까리안 광명상수도 국제 경쟁 입찰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인 까리안댐에서 만든 물을 자카르타주, 땅그랑시, 남땅그랑시 3개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하루에 약 40만 톤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2017년 한인리 정상회담 이후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인리 정부에 제안했고 이 같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국판 광역 상수도를 해외에 수출한 최초 사례인데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의 물 기술을 바탕으로 현지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의 선봉에 서 있는 LG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1000억대 국세 시스템을 수주한 것인데요. 지난달 LG CNS는 인도네시아 조세 행정 전반을 시스템화하고 재정 정보 시스템과도 연계하는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 시스템을 수주했습니다. 역대 전자정부 수출 사업 중 시스템 구축 단일 계약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시스템 구축은 내년부터 시작해 2024년까지 4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인도네시아의 4,200만 납세자와 3만 2천 명의 세무 공무원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등 국세 주요 6대 기능을 모두 구현할 예정인데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최첨단 IT 신기술이 총동원됩니다. LG CNS는 국세청의 국세 통합 시스템, 현금 영수증,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 중에는 유일하게 이번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수주전에 참가한 7개 글로벌 컨소시엄 중에는 미국의 IBM, 일본의 NTT, 인도의 타타 등 굵직한 글로벌 기업들이 포진해 있었지만 이들을 제치고 LG CNS가 성공적으로 입찰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LG CNS는 이미 지난 2015년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추진했던 대규모 IT 시스템 구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어 신뢰를 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국세 행정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공공 IT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또한 LG는 인도네시아를 통해 전기차 사업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LG그룹의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은 인도네시아와 98억 달러 규모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투자 협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청은 앞으로 EV 공급에 관한 전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전기자동차 허브를 꿈꾸는 등 포부를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0년 12월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으면서 인도네시아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길이 더 넓어졌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자유무역 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 인력의 이동과 포괄적 교류 협력까지 포함하는 협정입니다. 이번 협정을 계기로 자동차 강판용 철강 제품, 자동차 부품 등 수출 금액이 큰 한국의 주력 품목과 기계 부품, 섬유 등 중소기업 품목의 관세를 추가로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고속 성장 중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국 기업들의 활약이 계속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